장외주식, 물음표로 시작하는 장기투자, 장물시장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한 곳에서 최근 한 달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상위 5종목에 오아시스, APR, 야놀자, K뱅크, 아데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중 오아시스는 7월 1만 400원이던 장외시장 시세가 이달 17일 18,5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APR은 이달 2일 10만 2천원에서 13만 1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들 종목들을 상승세로 이끈 호재는 뭘까요?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최근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오아시스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성장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39%, 순이익은 60% 증가했다고 하고요. 공시자료를 보면 반기 영업이익은 34.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이 13.5% 282억 원 증가했지만 매출 원가가 205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08억 원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뉴스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를 마케팅 비용으로 볼 수는 없겠죠. 판매 관리비를 직전 반기와 비교해보면 광고 선전비가 16억 원 증가했는데 급여 금액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순수하게 마케팅 비용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야놀자는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스테이지5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스테이지5가 투자한 누적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양사는 통신과 여행을 결합한 상품으로 차별화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 내용의 공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놀자가 스테이지5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 3,600여 주를 한 주당 약 27만 8천 원에 배정받는다는 소식입니다.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는 거죠. 야놀자는 지난 1분기 이후 실적 보고서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61억 2천만 원에서 1분기 영업손실 120억 원으로 적자 전환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손금은 2,459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말보다 4억 원가량 늘어난 상태입니다. 스테이지5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지난해 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657억 원으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었고요. 지난해 순손실 1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8천만 원입니다. 유상증자와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 등 재무활동으로 159억 원을 조달해 외부 수혈에 기대는 형편입니다. K뱅크는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조 7천억 원으로 늘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지난해 2조 3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 그러니까 61.4% 증가한 겁니다. 상반기 순이익은 25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457억 원보다 46% 줄었다는 뉴스는 시야에서 멀어지는 환경입니다. 영업이익이 47% 줄어든 사실은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장외주식 거래의 최대 맹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말하는 정보 부족입니다. 가장 큰 정보인 뉴스도 걸러서 보고 꼼꼼히 따져 확인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송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주식, 물음표를 시작하는 장기투자, 장물시장입니다. 장기시장 투자에서 주의할 사항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장외주식 전문 신문을 만들면서 수집한 정보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특수한 경우이지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거래소 시장이든 장외주식 시장이든 종목 선정에서 판단은 스스로 한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소문에 혹하거나 시장을 믿기 전에 기업을 살피라는 말은 언제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주식 방송을 진행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방송 전에 PD가 종목을 적은 쪽지를 주더라고 합니다.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하면서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몇 번 해줬는데 얼마 후 작전주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공모 예전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본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먼저 화제가 되는 뉴스가 나간다고 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했다. 시장 임상이 멀지 않았다. 같은 뉴스죠. 이어서 브로커들이 장외거래 플랫폼에서 매도 매수 호가를 주고받으며 시세를 조정하고요. 실제 거래가 되더라도 한두 주 아니면 소액 단위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가격을 움직이는 게 목적인 겁니다. 만만 업종을 꼽자면 바이오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소식이 대박 호재로 인정받습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승인에 이어 환자를 모집한다는 뉴스가 뜹니다. 주가는 치솟고 돈다발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수백억 원대를 굴리는 큰 손들이 붙어서 주가를 띄우기도 합니다. 브로커들은 장외주식 커뮤니티에 장밋빛 글을 올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해야 할까? 문제는 단순한 데서 불거지더군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떴는데 상대방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은 승인도 받지 못했는데 소문이 과정되었고요. 회사 대표가 사기범죄에 연루된 일도 생깁니다. 이때쯤이면 언론부터 발을 뺍니다.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던 허점들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2% 부족이 아니라 200% 과장이었던 겁니다. 사실을 놓친 건지 모른 척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장외주식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업 가치나 실적도 참고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만 전합니다. 원가율은 더 뛰어서 적자로 전하는 사실은 밝히지 않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데 거래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주를 사고 팔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붙는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말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이란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장문시장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장외주식 물음표를 시작하는 장외투자 장문시장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분기, 반기, 1년을 단위로 공시하는 경영 실적입니다. 이런 내용은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면 직접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양을 자르는 여행 숙박 플랫폼 기업이 있죠. 이 회사가 지난달에 반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액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매체별로 카메라를 비춘 지점이 다릅니다. 다수 신문들은 반기 중 2분기 매출을 부각시켰습니다. 연결 매출액이 168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 증가한 겁니다. 거래액은 51%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외 숙소 거래액이 900%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한 방송사의 장외주식 프로그램에서는 이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장외주식 전문가가 전한 소식에 솔깃해진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문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영업이익을 들춰냈습니다. 반기 매출액은 3,22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8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적자로 돌아선 걸 지적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경쟁업체와 비교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영업이익이
80% 증가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한 곳에서는 이 기사를 공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을 택했을까요? 야놀자의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매출액이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2분기는 17.30%, 반기는 33.22%입니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165억, 반기에는 285억 원입니다. 지난해는 영업이익이 2분기 67억 원, 반기 133억 원이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진 겁니다. 이유는 영업 비용이 매출액을 넘어선 데 있습니다. 손실인 만큼 더 지출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비용이 늘어난 사정을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반기 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서 항목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매출과 객실 판매 원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도 확인할 수 있고요. 뉴스는 브랜드 마케팅, 연구 개발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선전비 금액이 작년에 2배라고도 했고,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를 직접 살펴보는 게 좋겠죠. 손익계산서를 보고 재무제표 주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부족하면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낭패 보지 않는 투자의 기본은 공부입니다.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장모시장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정해주식 물음표를 시작하는 장기투자 장모시장입니다. LG CNS는 삼성 SDI와 단순 비교해도 주가가 높다. 지난 12일 한 경제방송에서 장외주식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그날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LG CNS는 62,500원에 매매되었습니다. 16일 오전 9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는 52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LG CNS 시가총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35조 8천억 원입니다. 두 회사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반기 매출액은 LG CNS가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 기간에 삼성 SDI는 1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시가총액은 삼성 SDI가 7배가량 큽니다. 매출액은 5배 많고요. 영업이익은 8천억 원, 2천억 원으로 4배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LG CNS가 7.9%, 삼성 SDI는 8.98%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주가를 비교했을 때 LG CNS가 과대평가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장외주식 대명사로 소개된 분은 LG CNS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위험하다는 건지 주가가 높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접근을 몇 번 거듭했습니다. 판단은 투자자들의 몫일 겁니다. 그날 방송에서 가장 저평가된 비상장 주식으로 바디 브랜드가 꼽혔습니다. 현재 4,000원 미만인 주가가 8,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제품으로 출시한 팔콘이 한 달 만에 7,000대 팔린 성과를 앞세웠습니다. 4분기 매출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지난 반기 영업이익률이 4.05%입니다. 지난해 반기는 9.09%였습니다. 반토막 이상 떨어진 겁니다. 주가를 볼까요? 지난 13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3,430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은 7,350원, 2년 전에는 2만원대까지 치솟았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꾸준히 내리는 가운데 신제품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만을 두고 반등의 기회라고 부추기는 의견이 있습니다. 판단은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작물시장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장외주식 물음표로 시작하는 장기투자 장우시장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파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공시열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미래 성장성과 상장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한다는 점에서 상장 주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효과가 즉각적으로 시세나 투자자 행동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장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수백 배 치솟는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공시 내용을 뉴스를 통해 접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딱딱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보여주기에 이해하기에 편한 이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스는 기업이 공시한 전체 내용 중 한 면만을 부각시키거나 한 부분에 집중해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가 보도하는 기업의 장단점을 읽어보면서도 실제 공시 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 공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 자료는 재무제표입니다. 기업의 자본과 부채, 자산 현황을 정리한 재무제표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 순이익을 설명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도 살펴야 할 재무제표입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현금이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건지 외부 자금이 원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 자금은 차입금인지 유상증자를 통해 유치한 투자금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자금을 빌려서 사채를 갚은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수치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인 겁니다. 뉴스는 이러한 재무제표의 여러 가지 내용 중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기자의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언론사와 해당 기업의 친소 관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기업이 있다면 매출 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가가 상승했다면 해당 산업 관련 뉴스를 검색해 원자재 가격 추이를 살펴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죠. KOTC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은 공시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일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공장 증설 같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식을 알기 어려운 거죠. 재무상태표에서 유형 자산이 증가한 회사라면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공장을 건설 중일 수가 있습니다. 회사로 전화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늘었다면 급여 지출액이 증가한 건지 경상연구개발비가 확대된 건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인력이 충원되어 급여가 늘어난 건지 기존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된 건지도 회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급여를 인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일 것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회사라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포털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감소한 기업도 많습니다.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했거나 금융원가가 높아질 수가 있죠. 재무상태표의 부채 증감 상황과 현금 흐름표의 재무활동, 투자활동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기업 공시 중 재무제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재무제표 관련 추가적인 내용과 경영사항 공시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